주장 김연경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팀이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4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배구 8강전에서 터키를 꺾고 4강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우리 배구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잡힌 터키 선수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터키 선수들, 이들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서 8일째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최소 8명이 숨지고 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불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터키 대표팀 주장인 에다 에르뎀은 인스타그램에 산불 진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터키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마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준결승 진출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는 터키를 위한 묘목 기부가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습니다. 산불로 신음하는 터키를 위해 나무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것이죠. 김연경 선수 이름이나 팀 코리아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하고 Pray for Turkey, 터키를 위해 기도라는 해시태그를 단 트윗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기부 행렬에 터키인들이 와서 감사하다는 답변을 직접 달기도 하고 김연경 선수나 여자 배구팀 이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K-POP 가수 이름으로도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K-POP 팬들이 실천하는 자발적 팬 기부 운동인 팬 액티비즘이 또 한 번 일어난 것이죠. 무엇보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대가 없이 참전한 형제의 국가라는 점이 더욱더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터키인들에게 단순한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여자 배구 선수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우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죠. 터키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터키 교민들에 의하면 현재 발생한 산불을 정부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소 만여 명의 이재민이 재산과 농지, 가축을 잃었지만 정부에서는 초창기 대응을 완전히 실패했고 심지어 터키 내에 진화헬기가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져가는 산불을 에르메니아와 러시아 등에서 빌려준 헬기 의존에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계속 불길은 번지고 있습니다. 또 하마가 할키구한 지역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뒤늦게 방문해 적선하듯 홍차를 던지듯이 나눠져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심지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쥐고 오랫동안 독재를 하는 그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끄고 있지 않다는 여론도 형성됐습니다. 또 산불 진압이 늦어져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을 낸 것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라는 흑색 소문까지 정부 주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제로 방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쿠르드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터키 정부가 소방 항공기를 없앴고 소방 인프라들을 해체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분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 안전 인프라 해체, 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소수 민족에 대한 책임 전가 등 그동안 터키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재난 상황에서 국내 정치를 불신하는 터키 네티즌들이 터키를 도와달라며 해외 네티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알지 못한 채 한국전에 참전해준 고마운 이웃을 돕고자 기부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CNN은 최근 현지 특파원 보도에서 소방관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가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대피 역시 주민 스스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무정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주민들에게 절망만이 남았다고 논평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터키 산불은 세계가 기후위기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라며 터키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이 난 터키 남동 지역은 여름 평균 섭씨 30도 중반이지만 올해는 49.1도로 역대 가장 뜨거운 기온을 기록한 것. 게다가 유럽 전역이 크고 작은 산불과 홍수에 시달리고 있어 터키 산불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마을 하나가 불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45분. 30년간 자란 나무가 타는 데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부터 위협하기 시작해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 빈민국가부터 시작해 사회 정치적 인프라가 빈약한 국가의 약자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탄소 배출을 유지하면 한반도는 2100년까지 약 7도가 상승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전 세계 물 부족 인구는 5천만 명씩 늘어나고 생물의 10%가 멸종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는 50만 명씩 늘어납니다. 한반도의 온도가 7도씨 오르면 폭염기는 현재 36.5일에서 무려 129.9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온이 7도씨가 오르면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인 저탄소 시나리오를 실천하면 기온은 2.6도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폭염기도 74일로 억제됩니다. 물론 2.6도 상승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저지대 지역이 대부분 침수되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국토의 5%가 넘는 약 5,88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고 인천공항 등 바다 인근의 기관시설이 모두 침수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는 현재의 탄소 저감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의 시나리오, 즉 더 이상 탄소 저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탄소 저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원자력 논란에 막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의 기후변화는 책임론을 따지기에도 너무 멀리 와버려 이제는 책임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천으로 가야 할 때. 1970년대 미국의 화석 회사들은 저탄소 정책보다 여론전에 돈을 쏟아붓는 게 돈을 더 적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탄소 저감이 의미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마치 플라스틱과 자동차 사용으로 이 모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책임 전가 여론도 만들어냈죠. 이렇게 늦춰진 탄소 저감 대책은 50년 만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미루게 되면 50년 후는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터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계에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사회적 합의를 미루게 하는 각종 여론전에도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